꿈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서 뭘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내 손에 뭔가가 있어. 뭐가 있어. 몇 장 있어. 뭘 바꾸는가 봐요. 그런데요. 그, 튀어나온 종이가 있어요. 견철지처럼 이렇게, 한 5cm 정도, 1cm에서 5cm 정도 이렇게, 튀어나온 종이가 있어요. 그것이, 스티커처럼, 카드 같은 그 쪽지에 붙여 있어요. 나는 그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바꿀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그게 손이 걸려서, 쳐다보니까, 복권처럼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래서 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복권이 당첨이 됐어. 교환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순서가 돼서 그거 다른 걸 바꾸면서요. 그 얘기도 했어. 나 이거 복권 당첨된 걸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처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름이랑 다른 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연출을 해서 뭔가를 연출을 해서 글씨가 막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틀렸다 그랬어. 그게 아니라 그랬어. 내가 갖고 있는 그 경품이랑 다른 거라 그랬어. 그랬더니 다시 보더니 다른 글씨가 내려오면서 막 했는데 나는 그냥 그게 바꿔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김원희 씨가 탤런트 김원희 씨가 어항 같은 걸 가져와요. 어항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동전 3개, 10원짜리 3개를 집어넣어요. 또 근데 10원짜리가 굉장히 큽니다. 500원 같이 생겼어요. 집어넣더니 나한테 사람들이 그 사회자가 그래요. 소리를 들어봐라. 몇 개인지 맞춰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영문을 몰라서 거기는 그 어항같이 생긴 곳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말하는 거냐? 무슨 소리를 들으라는 거냐? 10원짜리 말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김원희의 그 얼굴이 보이고요. 어항 안에 김원희가 하얀 구슬을 귀 뒤로 이렇게 움직여요. 물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춤을 춥니다. 그거 말한대요. 그거 구슬이 몇 개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막 얼굴 뒤로 움직이는데 소리를 듣고 맞춰라 그랬는데 소리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고 내가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오른쪽에 8개, 왼쪽에 8개, 16개 이렇게 썼습니다. 16개 썼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틀렸다는 거야. 아니 뭐 경품줄로 뭐 홀딱 주지 뭐 이렇게 짜증났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다시 딱 봤더니 또 다른 경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거 아니다. 지금 내가 이름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시 딱 보더니 답이 내려와요. 이제 글씨가 16개래요. 16개래요. 나 이제 됐어. 그랬습니다. 예.
세상에. 근데 금방 안 주더라고요. 그 경품을. 언제 받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오면서 그랬어요. 기념 촬영도 했고. 근데 기념 촬영했는데 어떤 괴물을 킹콩같이 생긴 큰 괴물이 앞에 나타났어. 괴물이 손을 대보고 괴물하고. 근데 괴물이 처음에는 나를 공격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딜 가는 거야. 뒤로 돌아서 큰 거리에서 그냥 등을 돌려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열매 가지가 이렇게 있고 열매가 딱 있는데 그 열매를 말하면서 올해는 저 열매가 어떻다면서 뭐가 잘못됐다요. 근데 그 열매가 뭐지?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나랑 관계가 있는데 내가 그걸로 뭘 했는데 생각이 안 나. 그게 숫자가 잘못됐대요. 예, 올해는 그게 열매가 숫자가 그러니까 줄기 하나에 쌍떡잎처럼 두 개씩 열매가 달리는데 그 속에 콩깍지처럼 달리는데 그 속에 열매가 숫자가 올해는 적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갑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임산부가 됐어요. 배가 불러. 비가 막 와요. 비가 막 옵니다. 이 꿈을 꾸기 전에 꿈이 생각나요. 내 여동생하고 어떤 건물에 갔는데 의자가 이렇게 접히는 환자 이송용 그 침대가 있어요. 의자처럼 등받이가 올라와요. 난 그걸 어느 방향으로 놔야 될까? 이거는 내 동생이 누워야 되는데 어느 방향을 보면서 누우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어. 컴퓨터가 두 개 있고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말입니다. 벽 쪽에 컴퓨터 앞에 벽 쪽에 컴퓨터가 두 개 있고 오른쪽에 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역자예요 건물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서 있는 곳은 넓은 가로로 넓고 오른쪽에 컴퓨터가 있고 왼쪽으로는 공간이 또 있어. 그래가지고 침대를 그 문 앞하고 내가 서 있는 공간으로밖에 놓을 수가 없어. 그러면 머리를 내가 여기 서 있는 곳에 문이 있으니까 이쪽에 나올 거냐 저쪽에 나와서 여기 문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이게 할 거냐 그걸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내 동생이 있는 방으로 갔는데요. 내 남동생이랑 여동생이랑 식구들이 있는데 침대 하나에 방 하나 써야 돼요. 그래 내가 보다가 나는 어디서 써야 되나 생각했더니 또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러더니 결론은 나는 다른 좀 떨어진 건물에 가서 살아야 된다. 결론이 혼자 얘네들은 여기 놔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숙소에 갔다가 거기 경품실을 간 거예요. 쪽지를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킹콩 만난 곳에서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배가 불러요. 비바람이 막 쳐. 임신했어요. 만삭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공터에서 막 공을 차고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거지들이에요. 거린들, 외국인 거린들. 근데 내가 비바람이 막 치기 때문에 텐트가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천장하고 한쪽 벽만 있는 이렇게 반원 형식의 텐트가 사이즈는 사람이 하나 설 수 있고 사람이 하나 누울 수 있는 게 두 칸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거기에 몸을 의지해서 숨을 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그 공을 쳤던 거지들이 와서 자기네 텐트에 왔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막 내쫓는 거예요. 나가래요. 그래서 나는 어떤 정도 위협을 느꼈냐면 이 사람들 날 때리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 나는 혼자고 얘네들은 둘이고 게다가 남자고 꿈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그 계산을 합니다. 예. 싸울 준비. 다행히도 걔네들이 나를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냥 갔고 나는 여기가 내가 의지할 수 없는 데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예, 다른 곳을 찾았어요. 그곳에는 우리 남편이 있었나? 아무튼 우리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무슨 진보다리가 있었는데 제 꿈이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이클 더블 스미스도 나온 것 같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결론은 그냥 내 짐 얘기만 해요. 짐보따리. 사람 키만한 가방. 그 얘기가 왜 나오는가 모르겠어. 네,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오직 주성령님만 나를 보호해줍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은 내 몸을 의탁할 만하지가 못해요. 나르시스트 남편, 역시 나르시스트 기질의 절반의 피가 섞인 아들. 굉장히 한심스럽습니다. 나의 현실은 굉장히 한심스럽습니다. 근데 내가 꿈속에서 임신을 했어. 배가 만삭입니다. 아무도 나를 배려해주지 않아요. 예.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어딘가를 이동해야 됩니다. 지금 꿈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세계 선교 캠프입니다. 거기를 가야 돼요. 거기를 가야 돼요. 예, 마치겠습니다.